서울에 있습니다. 대신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세요. 대신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시오. 송부할 서류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송부할 서류에는 자 등록증이 들어갈까요? 등록증 송부할 서류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신고할 때 여기 붙어지는 건데 재발급돼서 나왔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송부할 서류에는 등록증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자, 여기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등록이란 말이 나오지만 등록증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건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방금 전에 이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전 신고 전에 위반행위가 저질러졌어요. 근데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행정처분은 구미시장이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등록관청이 아니어서. 자, 이제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김천시장만. 그러니까 김천시장이 뭐 합니까? 행정처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전 신고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위반행위지만 행정처분 누가 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자, 이제는요, 분사무소의 이전 절차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분사무소 이전 절차. 자, 분사무소 이전 절차에 대해서 일단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여기가 있다. 주된 사무소가 경주시에 있다. 경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분사무소를 갖다가 자, 구미시에 뒀다. 구미시에 분사무소가 있고, 근데 그 구미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갖다가 김천으로 이전한다. 여기 분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은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이전하는 사람도 갑중개법인이에요. 중개법인이 중개업자고요. 갑중개법인이 본점은 경주시에 있는데 구미시에 있는 것을 갖다가 김천시로 이전한다.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4단계 절차입니다. 4단계. 처음에 이사를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하는데 분사무소 이사 갔다고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의 등록관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죠. 자, 이전 신고를 경주시장한테 하게 되는데 이전 신고할 때는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 신사증이 필요해요. 신사증. 신사증이 뭐냐면 신고서. 그 다음에 사는 사무소 확보 서류. 증은 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신고필증입니다. 신고필증. 아까 일반적인 사무소 이전에서는 고쳐야 될 게 등록증이지만 요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이 분사무소에 걸려있는 신고필증 거기에 주소가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게 신고필증이에요. 그래서 신사증인데 요 증은 신고필증을 얘기한다. 그러면 경주시장은 이걸 확인하고 어떻게 하느냐. 경주시장이 신고필증을 주는 거예요. 고쳐주죠. 신고필증 재교부. 자, 이렇게 됐을 때 분사무소가 이전한 사실을 갖다가 구미시장이나 김천시장한테 신고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모르죠. 이사한 걸 모르죠. 이 두 시장은. 신고는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경주시장은 알지. 그러니까 경주시장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걸 통보라고 합니다. 이게 네 번째 마무리 절차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 절차가 이제 4단계인데 여기서 3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일단 이사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하는데 어디다 이전 신고하냐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신고할 때는 신사증을 첨부하는데 그 증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필증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주시장은 구미시장이나 김천시장한테 통보하죠. 통보. 자, 요걸 송부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용어를 구별해 두시고. 송부는 아까 봤던 것처럼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나 나온 얘기입니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안 바뀝니다. 여기에 있던 이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경주시장이다. 등록관청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송부란 얘기가 절대 안 나옵니다. 송부란 얘기는 등록관청을 달리해서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는 절대 송부란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게 세 번째 중요한 점이죠. 자, 우리 교과서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33페이지에서요. 박스 위에 박스 네모 그것이 송부 서류 4가지입니다.
자, 지금 읽어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체크하시고 그게 대신 중학교 1학년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글자 딴 걸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시오. 자,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보십니다. 보시면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하냐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전 후. 그거 중요합니다. 이전 신고 전에 위반행위지만 누가 합니까? 이전 후.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보시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가 나와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끝부분.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다 합니까? 아까도 한번 했지만 중요하죠.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네? 요게 10일 이내 신고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된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신고한다는 거.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그게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이전 신고가 들어오면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처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을 때는 신고 필증을 갖다가 기재사항을 변경해갖고 재교부 해주는 거예요. 신고 필증 재교부죠.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통보하죠. 자, 끝에 거 조심하세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두 군데 다 통보합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부수구청장한테 이를 뭐요? 통보해야 됩니다. 여기서 송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통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쉽니다. 뒤에 가시면 134페이지입니다. 그 134페이지 보시면 5번에 개시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업소에 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개시할 거. 걸어두게끔 되어 있다. 이거 개시하는 것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고객들을 보라고 걸어두게끔 하고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보면 등록증입니다. 등록증을 갖다 걸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중개업소의 사장님이 등록된 사람인지 등록이 안 된 사람인지 고객들이 금방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걸어놔야 됩니다. 등록증. 근데 그 등록증은 4번을 걸어갖고는 소용없고 원본, 하나뿐인 원본을 걸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원본 해야죠. 4번 걸으면 게시할 서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있듯이 만약에 분사무소다 그랬을 때는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을 걸어놔야 되겠습니다. 분사무소에다가는 그것도 원본입니다. 자, 두 번째 걸어야 될 것은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입니다. 요율 및 한도액 표. 이게 조례표입니다. 복비를 계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요율 및 한도액 표. 조례표를 걸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업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자격증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 자격증 중개업자 것도 걸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것도 걸고 그래야 됩니다. 두 개를 다 가는 거. 소속 공인중개사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 걸 싹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걸 때도 자격증 사본을 걸어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원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뿐인 원본.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이상의 사무실에 취직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있죠. 이중소속 금지되어 있죠. 그 관찰하려면 원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원본.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보증 설정 증명서를 갖다가 또 걸어야 되겠습니다. 보험에 들어놓고 있는 보험 증서나 공제 증서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를 갖다 반드시 걸어둘 것 이런 얘기죠. 이걸 암기하실 때 이렇게요. 개, 등, 보, 코, 자요 이렇게 게시할 서류다 이런 뜻입니다. 게시할 서류. 등록증입니다. 등록증. 등록증 원본이라고 그랬죠? 등자를 따고요.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라면 신고필증 원본 이렇게.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보. 우리 교과서에서는 동그라미 4번에 나온 거죠?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자격증 원본. 교과서에서는 동그라미 3번에 나온 거죠? 요것은 중개업자의 자격증도 걸고 소공 것도 걸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교과서에서는 2번에 나온 거, 동그라미 2번에 나온 거. 요율 및 한도액 표 이렇게. 그래서 걸게 되어 있는 게 요 네 가지입니다. 게시할 서류, 등록증 원본,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자격증 원본, 요율 및 한도액 표 이렇게. 네 가지를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서류에 들어갑니까? 실무교육 받았다고 하는 수료증은 게시할 서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할 서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사실 중개업소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걸고요.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것은 관련 세법에서 이제 걸도록 되어 있는 거고, 중개사 법령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걸어라 이런 내용이 없죠, 여기는.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업자 등록 안 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단속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는 걸어놔야 되지만은 우리 중개사 법령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고, 이걸 갖다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걸어둬야 될 걸 걸어두지 않으면 그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과태료. 벌금 아니고요. 과태료. 위반하면 과태료.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걸어야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3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